안녕하세요. 준아저씨입니다. 예, 준아저씨와 함께하는 지식 마이닝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엉클준이 알고 싶은 내용, 정리하고 싶은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난이도가 많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벡터의 도트곱과 크로스곱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트곱, 크로스곱. 예, 곱하기인데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표현 방식인데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 벡터는 크기는 요 크기, 방향은 2차원일 때는 X방향, Y방향, 3차원일 때는 XY, Z방향. 정교화를 했을 때 크기가 1인 그런 정규 벡터로 방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죠. X, Y 뭐 이런 식으로 또 벡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X 3차원일 때는 Y, Z. 이게 행렬이죠. 예, 행렬의 1차원 행렬이 벡터죠. 그냥 1차원. 여기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한 핵만 있는 거죠. 이렇게 벡터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예, 벡터 간에는 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도트 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벡터의 곱, 만약에 벡터 2차원 벡터 A 2D 벡터라고 하죠. 2D 벡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차원 벡터. 보통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게 1, 1차원 벡터는 양, 방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나타내고 2차원 벡터는 X 방향, Y 방향에 양음이 다 존재할 수 있고 3차원 벡터는 X, Y, Z 방향으로 양음이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2차원 벡터 A, B가 있다고 그러면 도트가 없은 표현은 dot B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은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절대값은 A, B의 2차원이니까 XY 성분을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제곱해서 루트 씌운 걸 더하면 그 절대값이 되고요. 곱하기 만약 그림으로 그려보면 A 벡터 보통 그 두 개가 곱셈을 할 때는 시작점을 딱 붙여줍니다. 이동 벡터는 벡터 장에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자유롭게 이렇게 해서 B 벡터가 있다 이렇게 치면 여기 각도가 시타라고 세타라고 그러면 도트 값은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만약에 무슨 의미냐? 요렇게 A를 B의 수직 성분의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 직각이 되겠죠. 그러면 A 도트 B를 하면 요 A를 B의 수직 성분으로 내린 요 길이 요 길이의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요것도 스칼라, 요것도 스칼라, 요것도 스칼라잖아요. 그 방향이 없는 절대값이니까 양수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한 걸 루트로 씌웠으니까 요것도 스칼라면 요거는 스칼라 값이 됩니다. 스칼라 값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각도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게 의미가 뭐냐? 얼마나 둘이 A 벡터와 B 벡터의 그런 서로 방향성의 방향과 크기, 방향성에 있어서 각도, 서로 각도에 있어서 방향성에 있어서 얼마나 유사한가, 방향성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이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타가 만약에 제로다 그러면 A가 B하고 방향이 같아 버리면 방향이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코사인 세타 그 세타가 제로가 되어 버리면 A가 B와 딱 같은 방향이라 그러면 AB가 100% 유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A와 B가 90도가 되어 버리면 코사인 90도는 제로잖아요. 코사인 곡선이
코사인 곡선이 여기 세타라 그러면 크기, 예, 코사인 세타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설명할 건 아닌데,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계속 반복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0일 때는 1이고 90도일 때는 0이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그렇기 때문에 90도로 완전히 A가 90도로 완전 썼어. 그럼 두 개가 유사도가 없는 거예요. 이거 90도로 이렇게 B에 대해서 90도로 써버렸으니까 투영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투영을 시킨다는 거는 A를 B에 수직되게 이렇게 점선을 내려서 이 투영을 시켜보는 건데, 90도일 때는 어떻게 보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A 도트 B 값이 세타 90도일 때는 제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의 그 A, B의 방향의 유사도를 스칼라 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크로스 곱을 한다. 여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A 똑같이 2차원 벡터라 치고요. A 크로스 B는 A 크로스 B는 A 이건 어떤 의미인지, 여기는 스칼라가 나오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A 크로스 B를 하면 예, 보자. 요거는 조금 또 스칼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벡터 값이 나옵니다. 벡터 값이. 뒤에 또 정확히 또 설명을 할 텐데요. A와 B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이 안 되네요. 일단 의미를 말하자면 A와 B가 수직이라는 의미예요. 수직. A와 B가 수직인데 A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더 듣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고 예,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설명이 좀 바로는 안 될 것 같네요. 어쨌든 A 크로스 B, A 벡터 B 벡터이면 크로스 곱을 하면 벡터 값이 또 나옵니다. 이건 요 내용이라고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2차원일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3차원일 때는 또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3차원일 때는 AB 3차원일 때도 스칼라가 나오는데
그것도 3차원 벡터의 유사도를 방향의 유사도를 또 여기는 벡터의 방향의 유사도를 표현해 준 벡터의 크기와 방향의 유사도 예, 크기가 곱해지고 또 방향의 유사도 각도 방향의 유사도가 곱해지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커지면 이 스칼라 값도 커지겠죠. 그리고 방향의 예, 예, 이렇게 유사도에 따라서 또 이 스칼라 양이 커지겠죠. 유사하면 방향이 같으면 같을수록 또 예, 이 스칼라 값이 커지겠죠. 예, 유사도 곱하기 크기 크기가 여기 크기를 나타내는 건 앞쪽이니까 예, 의미만 좀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크기 두 벡터 간의 크기 예, 다시 뒤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앞쪽에 바로 설명을 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확인할 건 확인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서로의 그 벡터의 투영 이 투영을 그런 개념에서 유사도 방향의 유사도와 크기의 곱이 되는 거고 예, 예, 두 벡터의 요건 크기 요거는 방향의 유사도 0에서 예, 시차 값에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예, 갖게 되죠. 방향 크기와 방향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떤 의미냐면 얼마나 AB가 수직성이 있냐 예, 얼마나 AB가 수직성이 있냐 예, 2D에서 좀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만약에 3D다 3D 공간에서 이렇게 AB가 있다면 주 벡터의 크로스 곱은 이 수직인 이 벡터 두 개를 포함하는 평면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평면에 노멀 벡터가 됩니다. 평면의 수직인 벡터 3D 공간에서는 만약에 A, B 벡터를 서로 크로스 곱을 하게 되면 노멀 벡터가 나옵니다. 노멀 벡터는 이 AB 벡터 두 개면 이게 평면을 AB를 다 포함하는 이 평면을 3D에서는 XYZ 이 3D 공간에서는 이 AB 두 개 벡터만 있으면 이 평면 하나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AB 벡터 두 개를 크로스 곱을 하게 되면 이 법선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고 우리 좀 더 그 지식 검색을 하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D에서는 얼마나 수직인가, 예, 예, 얼마나 A와 B가 수직인가. 예. 왜냐하면 그 만약 2D에서는 약간 여기 그림처럼 예, 시타가 이렇게 되잖아요. 시타 A, B.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때는 2D일 때는 A, B 사인 시타로 사인 세타로 그냥 배우잖아요. 근데 3차원으로 확장하게 되면 예, 벡터 3차원 벡터 AB를 포함하는 평면의 법선 벡터가 구해지는 거고, 우리 고등학교 때 2차원 벡터에서는 AB는 정확하게 표현이 지금 아직 정리가 지금 안 돼가지고 저도 A 벡터의 절대값 곱하기 B 벡터의 절대값 A 곱하기 사인 시타로 이렇게 배우지 않나요? 사인 시타. 저는 저 기억으로는 이렇게 배웠던 것 같거든요. 사인 시타면 얼마나 이 사인 시타가 만약에 90도면 사인 곡선에 의해서 만약에 요 앞쪽이 값이 만약에 크기가 1이다 그러면 이 사인 시타만 본다면 정교화를 시켜가지고 예, 아, 만약 AB가 뭐 1, 정교화를 시켜서 1로 만들었어. 그러면 사인 시타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 두 개가 사인 시타가 90도일 때 그래프도 보면 사인 시타 그래프는 이렇잖아요. 90도일 때 제일 큰 값을 가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얼마나 90도의 수직인가. 예, 예. 여기는 벡터의 유사도를 알아볼 수 있다면 AB 벡터 간의 유사도 여기는 수직성 예. 수직성 을 알아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로스곱. 근데 여기서 또 두 개를 크로스곱을 하면 벡터가 나와요. 이런 걸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스칼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밸류만 있는 값이 나오는데 뭐 정교화 했을 때 뭐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사이에서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예, 크로스곱을 하면 벡터가 나와요. AB 크로스곱을 하게 되면 벡터가 나온다. 뭐 2D에서는 좀 지금 저도 설명이 좀 잘 안 되는데 3D에서는 이런 AB 벡터의 그런 3D 3차원 공간에서는 AB 벡터의 서로 크로스곱을 하게 되면 이 AB 벡터를 포함하는 이 평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 수직인 벡터가 구해집니다. 여기까지만 일단은 제
머릿속에는 정리해 보고요. 이쪽 부분에 2D 부분의 수직성 이런 부분은 내용을 좀 더 인터넷 지식 마이닝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인터넷 오늘은 좀 그래도 예, 구글에서 AI 모드로 해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도트곱 vs 스칼라곱 도트곱 크로스곱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있네요. 내적, 외적. 수식이 이렇게 있었네요. 엉클준이 AB 사인 시타의 노멀 값을 안 곱해줬네요. 노멀 AB 사인 시타의 곱하기 노멀만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곱하기 노멀 이렇게 AB를 곱해 가지고 사인 시타를 하고 노멀은 3차원에서의 이런 요거는 법선 벡터입니다. 법선 벡터. 법선 벡터. 어, 3차원에서는 법선 벡터를 상상하기 쉬운데 2차원에서의 법선 노멀은 방향이라는데 뭐 어떤 방향을 말하는지는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상상하기가 힘드네요. 예, 2차원에서 상상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일단 조금 더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사인 세타 곱하기 노멀이 되니까 이 노멀도 벡터잖아요. 벡터니까 이 여기의 결과값은 벡터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예, 여기 보면 3차원에서만 정의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2차원에서 제가 그 개념이 없었던 거네. 야, 뭐 엉클존이 주섬주섬 했던 게 이유가 있네요. 그러면 2차원은 생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원은 생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차원에서는 왜 안 될까? 이렇게 노멀 벡터를 표현할 수가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노멀 벡터는 이 AB에 대해서 수직인 이 벡터거든요. 크기는 1이고 방향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 수직인 방향. AB의 수직인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AB의 수직인 방향이라는 건 A 벡터와 B 벡터의 그런 이 두 개 벡터를 포함하는 두 개 벡터가 있으면 평면을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네요. 3D에서만 존재한다. 서만 존재한다. 2D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D에서는 A와 B 두 개에서 수직인 벡터를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3D가 되니까 축이 세 개가 되니까 A와 B에 대해서 수직인 에, 벡터 노멀을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다 여기 수직이에요. 수직. 여기도 수직. 예, 예. 야, 제가 설명이 안 됐던 이유가 있네요. 주춤주춤 했던 이유가 있네요. 역시,
대단한 뭔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와 LLM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5년 전에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간 단축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 뭐랄까 전 인류가 만들어낸 그런 집단 지성을 어떻게 보면 다 집단 지성의 집약체인 이 지식들을 어떻게 보면 LLM, 제미나이나 이런 챗 GPT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못하는 거의 뭐 인간이 뭐 몇 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보다 잘하고 있어요. 예. 일단 뭐 정리하고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보다 뭐 거의 엄청난 수준으로 무한대라는 능력 차이가 또 무한대배의 그런 능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한대배라 그러면 비교할 수 없이 그런 컴퓨터가 잘하는 분야라는 거죠. 인간보다 계산하는 거랑 이런 정리하는 예전에 이 정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빅데이터를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속도도 안 나와서 추론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리고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정밀도 같은 게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컴퓨터 있잖아요. 소수점 이하 뭐 소수점 실수도 계산 못하는 그런 컴퓨터가 386 때까지 있었어요. 386SX가 있고 386DX가 있는데 386SX는 프로트 연산을 하려면 코프로세서라는 걸 사야 됐어요. 근데 386DX가 되면서 CPU 안에 코프로세서 프로트 연산하는 그런 연산 장치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386SX 90년대 초중반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90년대 초중반에는 컴퓨터가 예, 그 실수 연산을 못하는 그런 컴퓨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죠. 그때는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프로세스 연산을 하려면 코프로세스라는 걸 따로 달아야 됐어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LLM이 나오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라지 모델을 처리하려면 엄청나게 또 이렇게 프로트 연산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에 벡터 벡터 데이터를 이렇게 인베딩하고 그 관계를 이렇게 찾고 하려면 차원이 엄청나게 늘고 또 정밀도가 높아지는 뭐 프로트 연산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현재 그런 GPU가 그걸 어, 아주 잘하죠. 어, 벡터 행렬 연산을 엄청나게 빨리 잘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또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NLP 그 구조를 사용해서 뇌와 비슷한 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 그걸 잘 활용하면서 컴퓨터 파워도 엄청 높아지고 빅데이터도 쓰고 하니까 지식을 다 알아. 지식을 다 아는 상태에서 추론을 엄청나게 빨리 해. 그래서 유용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전 세계 지식을 다 이렇게 딱 정리해주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야, 계속 요즘에 진짜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궁금한 걸 해결하는 시간이 이 LLM 덕분에 예, 예,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죠. 예, 그런 LLM 덕분에 엄청나게 뭐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5년 전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모르는 걸 이해하려고 할 때, 예, 아니면 또 정리하려고 할 때, 그때 한 5시간 걸릴 작업을 지금은 한 1시간 안에 다 끝내버리는 거니까 엄청난 그 작업의 효율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참, 예, 놀랍습니다. 예, 계속 그런 걸 예, 깨닫고 있어요. 예, 예, 예. 한번 예, 계속 한번 예, 오늘 주제인 100대의 도덕곱 크로스kop을 한번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가끔 가다가 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예, 조금 제가 예, 요즘 놀라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그렇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AI 능력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 물론 부작용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블랙박스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점점 그거는 예, 많이 개선해 나갈 겁니다. 뭐 인간도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니까요. 예. 하지만 인간 실수보다 더 그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낮으면 그것도 쓸만한 거잖아요. 예. 예. 마지막에 인간이 좀 잘 체크만 해주면 예. 어, 충분히 예. 이거는 엄청난 백과사전을 그냥 그리고 그 백과사전 스스로가 이렇게 딱 내가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 레포트를 딱딱 써주는 거니까 이건 뭐, 야, 뭐 기존에 없었던 그런 예, 놈이라 보니까 제가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사람 이런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예, 사람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계산과 이런 문서 정리해주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엉클준이 어릴 때 막 보약을 먹는 느낌. 예, 보약을 제 기억으로 한 번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예, 그 보약을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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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존에 뭐 키워드 지식 검색은 그냥 거칠은 푸성기, 푸성기나 이런 꽁보리밥 먹는 느낌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런 LLM을 활용한 제미나이 이런 지식 검색, AI 지식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콜릿이나 아니면 이런 보약 같은 걸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한번 오늘 주제 벡터의 도트곱과 크로스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도트곱 한자로는 내적 도트 프로덕트, 크로스급은 한자로는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 물리학과 컴퓨터 그래픽 등의 필수적인 기법입니다. 필수적인 계산법입니다. 물리학 이건 두 개 다가 이제 선형 대수, 리니어 알제브라를 활용하는 그런 해석 방법을 쓰죠. 선형 대수 그래픽적인 처리를 하면서 공간상에서 벡터를 표현하면서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그런 연구 분야입니다. 이런 물리학과 컴퓨터죠. 요즘에는 물리학 실험이나 컴퓨터 그래픽들은 다 컴퓨터 상에서 이제 그래픽적으로 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 게 이런 벡터를 서로 다뤄야 돼요. 3D 공간에서. 그때는 내적과 유사성을 체크하기 위한 내적 그리고 법선 벡터를 3D 공간상에서 법선 벡터를 구해내기 위한 예, 그런 방법으로 이런 예, 수직성 을 찾아내는 그런 수직 벡터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외적을 또 쓰게 됩니다. 한눈에 비교해보기 도트곱 내적
크로스 곱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 표현은 예, 도트를 사용하고 이거는 x표를 사용합니다. 예, 표현이 좀 다르다는 거 예, 참 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칼라는 숫자 하나 그냥 여기는 크기만 있다는 거죠. 크기만 있는 값. 예. 벡터는 크기와 방향. 크기 방향 둘 다 가지는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예. 3차원에서 예. 노멀 예, 벡터가 예, 이런 AB의 수직 방향의 그런 예, 벡터인 걸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식은 AB 코사인 세타 예, AB 사인 세타의 노멀 예, 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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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는 크기가 1인 방향만 가지는 벡터입니다. 노멀 벡터 노멀 벡터에다가 예, 여기 스칼라 값을 곱해줬으니까 예, 노멀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벡터가 되는 거죠. 예, 계산식을 또 노멀이 왜 붙었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미 예, 두 벡터가 얼마나 일치하는가 방향이 예, 그리고 두 벡터가 수직인 새로운 방향 두 벡터의 수직인 새로운 방향 3차원에서 예, 3차원에서 두 벡터의 A, B 이 두 벡터의 수직인 방향으로의 노멀 벡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직 예. A, B, A 예. 크로스 B를 하면 예, N이 나온다는 거죠. 예. 3차원에서만 정의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이유가 예, 2차원에서는 예, 수직 AB 수직 표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3차원 3D에서만 이렇게 정의가 되어집니다. 모든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내적 예. 1차원, 2차원, 3차원, N차원 유사도를 항상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LLM에서 인풋이 들어옵니다. A, B, C 이런 입력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각각이 다 벡터 예, 벡터라면 입력이 입력 예, 토큰의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각각의 단어별로 토큰을 만들어요. 그 토큰의 키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키값 예, 입력이 만약에 예, 여기는 MLP 아니고 그 자연어 처리 N New 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서 입력이라면 토큰 입력을 생각하면 되겠죠. 토큰을 query K value 이런 값을 가지는데요. 예. 이 K값들이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벡터 공간에 인베딩이 되면 A, B, C 3차원 벡터 공간에 예를 들어서 3차원 벡터 공간에 A, B, C 여기 원점에 대해서 A, B,
C 이렇게 임베딩이 되면 여기서부터 서로의 유사도를 벡터 A죠. B죠. C 예. C B A 이렇게 크기와 벡터를 가지는 방향을 이렇게 C B A 이렇게 임베딩이 되면 이 두 개에서 유사도를 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크기와 방향이 두 벡터가 얼마나 일치하느냐 크기가 차이 나면 하나는 크기가 크고 하나는 크기가 작으면 유사도가 또 떨어지는 거죠. 이 거리가 그러니까 두 벡터가 얼마나 일치하냐 방향과 크기가 얼마나 유사한가 벡터의 방향과 크기가 얼마나 유사한가 예, 예.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코사인 세타 식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각 각도가 만약에 두 개가 완전 동일하다 그러면 0이 되겠죠. 시타가 0이 될 거고 예, 예. 그리고 두 개 크기가 동일하다면 두 개는 AB는 A제곱 또는 B제곱이 되겠죠. AB는 근데 만약에 크기도 차이가 많이 나고 크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예, 각도도 많이 차이 난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너무 크다 그러면 A가 점점 B는 가만히 있는데 A가 점점 커진다 그러면 유사도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C자가 만약에 점점 커진다 그러면 방향의 유사도가 떨어지는 거죠. 보통 내적 도트 곱슬 할 때는 크기 부분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그 노멀라이즈를 또 시킵니다. 방향성만 또 체크할 수도 있거든요. 예. 어쨌든 뭐 그거는 방법상인 거고 서로의 유사도를 이렇게 도트 곱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A와 B를 또 곱하기 도트 곱이나 크로스 곱도 할 수 있지만 빼고 더하고도 할 수 있어요. A, B를. 요 차이도 구할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A와 B와의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NLP 이 공간에서 이렇게 배치될 때 이 값들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 A, B 두 개의 또 이거는 선형 대수 이야기인데 그런 입력 입력은 벡터로 다 처리된다. 1차원 행렬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K 값이 이렇게 다 K 값에 의해서 각자가 이렇게 인베딩이 되고 이런 벡터들이 또 유사도를 또 어느 순간에 체크를 해야 될 때는 두 개를 도트 곱슬을 하고 또 A, B나 벡터 간의 그런 관계를 또
체크할 때는 아, 마이너스 연산자를 또 쓰고 a 마이너스 b는 a 마이너스 b 하면 각각의 그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지금 빨간색을 표시해 볼까요? a 마이너스 b를 표시해 보면 a가 이렇게 되고 방향이 b가 또 이렇게 되니까 a 마이너스 b를 하면 b가 획가닥 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되니까 a 마이너스 b는 이렇게 되겠죠. a 마이너스 b를 표시하면 이게 설명을 지금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a 마이너스 b 너무 얇다. a 마이너스 b가 이 파란색 부분 요 벡터가 되는데 이 벡터가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a와 b와의 관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도 되고 여기서 곱하기를 하면 유사도를 또 체크할 수 있고 예, 음, 외적은 노멀 벡터를 구할 수 있다. 두 벡터의 수직인 새로운 방향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쪽에 또 내용이 많네요. 요약까지 있고 주요 차이점 상세 붙여넣기 주요 차이점 상세 크기 조정 130 주요 차이점을 한번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트 곱, 도트 프로덕트 두 벡터를 곱해 하나의 실수를 얻습니다. 두 벡터를 곱해 스칼라를 얻는다는 거죠. 스칼라 값만 있는 밸류만 있는 스칼라 방향이 없습니다. 스칼라 값과 벡터 값이 있는데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고 스칼라 값은 크기만 있는 겁니다. 크기. 대표적인 예로는 무게 몇 킬로, 속력, 속도가 있고 속력이 있는데 속도는 벡터입니다. 속력은 100km, 속력은 크기만 있기 때문에 속력은 현재 100km야. 초당 100km야. 시속 100km야. 속력 이런 크기만 있는 걸 스칼라라고 합니다. 나머지 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으니까 변이 벡터는 스칼라 벡터 차이를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선이겠네요. 도트곱 크로스곱 이해하기 전에 스칼라 벡터 차이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
크기와 방향. 방향. 예로는 변이 위치죠, 위치. 속도 속력하고 다릅니다. 예. 방향이 있습니다. 예. 가속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예. 벡터와 스칼라가 있는데 도트 곱수를 하면 예,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예, 두 벡터를 곱해 스칼라 값을 얻습니다. 기하학적인 의미는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위로 투영을 한 길이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길이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위로 투영한 길이를 예, A가 있어, B가 있어. 벡터예요, 둘 다. B가 있어, 벡터예요. 벡터 위에 화살표 표시를 하면 벡터는 뜻이에요. 만약에 투영을 한다. 라이트가 여기 있다고 치고, 예, 라이트인데 이게 예, 빛을 요 방향으로 예, 내린다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들이울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위로 투영한 요 길이, 예, 투영한 걸 A 다시라 그러면 얘도 벡터겠죠. 예. B와 같은 방향의 크기만 좀 달라진 예, A 다시라 그러면 예, 예, A A 벡터 덧 B 벡터는 투영한 길이 투영한 예, 다른 벡터 위로 투영한 길이를 곱한 것 같습니다. A 위를 곱해가지고 A 위를 곱해가지고 예, 이것과 같다는 거죠. 예. A 위에 값만을 곱한 거랑 같다는 거죠. A 닷 벡터의 값 B 벡터의 절대값 예, XY를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운 게 절대값입니다. 요거랑 같다는 거죠. 예, 예. A 예, 프라임이 안 보이는데 다시 그릴게요. A 프라임이라 치면 A 프라임은 A를 B에다가 투영을 한 겁니다. 예. 예. 주요 용도, 예, 주요 용도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코사인 시타는 예, A, B 절대값으로 곱한 거에다가 A, B를 도트한 걸 하면 코사인 시타가 됩니다. 이거 거꾸로 이쪽으로 보내면 그 식이 나오죠. 예, 이렇게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예,
음. 그리고 직교 판별 결과가 제로이면 시타가 제로이면 두 벡터는 수직입니다. 예. 주요 사용 용도를 지금 또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값이 클수록 두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비슷함을 뜻합니다. 예. 방향, 예. 이 크기를 이렇게 노멀라이즈 시키면 방향만 체크할 수도 있어요. 유사도를. 예. 방향이 비슷함을 또 체크할 수가 있어요. 예. 도트 컷입니다. 예.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살펴봤습니다. 예. 그럼 차이점이 아니고 주요 용도, 도트 컵스 주요 용도를 살펴봤죠. 크로스곱, 예. 크로스곱, 예. 그리고 요약을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로스곱 특징은 예. 두 벡터 모두에 수직인 새로운 벡터를 얻습니다. 예. AB 벡터가 있어. AB 벡터가 있어요. A 벡터, B 벡터가 있어요. 얘를 포함하는 또 평면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예. 그럼 이 평면의 수직인 예. 크기가 1인 예. 노멀 벡터, 법선 벡터, 다른 말로 법선 벡터, 노멀 벡터를 예. 수직인 새로운 벡터를 얻을 수 있어요. 3D 공간에서. 예. 3D 평면. 이 3D 평면은 AB 벡터 두 개를 포함하는 평면입니다. 이 평면에 예. 수직인 벡터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방향, 오른손 법칙을 따르며 두 벡터가 만드는 평면의 법선 벡터 형식의 방향입니다. 예. 평면의 법선 형식. 예. 오른손 법칙, 뭐 x, y, z를 각 손가락에 또 뭐 이렇게 뭐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뭐 그거는 좌표계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두 벡터가 만드는 평면의 법선 벡터의 방향입니다. 예, 방향은 수직이라는 거죠. 이 평면의 수직. 크기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크기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요, 요, 크기는 AB 두 벡터가 평행사변형 넓이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죠. 예. 크기는 이 평행사변의 넓이와 같다. 평행사변의 넓이와 같고
예. 방향은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 예. 주요 용도로는 수직 벡터 구하기, 예, 노멀 벡터 구하기, 평행 판별, 예, 결과가 0 벡터이면 두 벡터는 평행합니다. 예, AB가 0 벡터라면 예, 여기서 수식을 보면 AB 사인 세타의 노멀을 곱하잖아요. AB 사인 세타의 노멀을 곱하잖아요. 예, 수식을 보면 크로스 곱은 A 3차원에서 B 크로스 곱은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 곱하기 사인 세타 그리고 노멀 벡터를 곱해줘야 됩니다. 크기가 1인 예, AB 벡터를 포함하는 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를 예, 곱해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 시타가 0 벡터 예, 평행합니다. 예, AB가 있으면 A, B가 이렇게 있어. 만약에 이 두 시작점을 붙이면 예, 서로 각도는 제로가 되면 얘가 평행 AB가 예, 서로 간의 각도가 예, 방향이 같다면 예, 각도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사인 시타 제로면 예, 사인 시타가 제로면 예, 벡터에다가 제로를 곱하면 0 벡터가 되죠. 예, 값이 0 벡터이면 예, 이 결과값이 0 벡터가 나오면 두 벡터는 평행입니다. 예, 평행 판별도 할 수 있고요. 물리학 쪽에서는 토크, 자기력 계산에 사용됩니다. 토크는 중심 힘점이 있어요. 거리 R만큼 있어요. R만큼 있어요. 예, 여기에 힘을 F를 준다고 생각해 봐요. 예, F를 주게 되면 토크 F는 이거죠. R은 거리니까 스칼라. 예, 스칼라. 길이 뭐 미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스칼 방향이 없습니다. R은 예, 크기만 있습니다. 예, F는 힘. 이건 만약에 이 팔의 길이 예, 이 중심을 기준으로 만약에 어떤 무게 M이 달려 있어. 추가 M이 달려 있어. 예. 예제 F는 힘. 예. 이거는 벡터. 팔로 미는 힘, 뭐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F는 MA죠. 예, F는 MA 잘 알고 있기 때문에 F가 벡터인 이유는 M M이 또 무게 스칼라잖아요. A예요. A는 가속도니까 스칼라에다가 벡터를 곱하면 벡터가 돼요. 예. 그래서 토크 T는 예. 토크 T는 토크 T는
이 팔의 길이 R에다가 곱하기 F를 하면 됩니다. 그럼 토크도 벡터겠죠? F가 벡터니까 스칼라 벡터 곱하면 벡터가 되는 거예요. 예. 토크 같은 걸 계산할 때 쓰이고 자기력, 자기력은 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예. 전선을 따라서 이렇게 전류 I가 흐르고 있어요. 그럼 자기력은 이 전선을 휘감아 도는 예, 예, 전기가 이렇게 I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러면 자기장은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까우면 자기장이 세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예, 또 이렇게 안쪽으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는 수직이 되는 거죠. 수직. 이 예, 자기력선하고 자기력선하고 자기력선을 B라 그러면 예, B도 크기와 방향이 있죠. B와 이 I의 흐름은 예, 수직이에요. 예, 이런 벡터들의 I의 흐름은 또 I 전류의 방향, 전류가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벡터죠. 두 개 I와 B의 그런 예, 자기력 벡터 간의 또 방향 요 상황에서는 수직이 되는 거죠. 예. 어떤 경우에는 또 이게 조금씩 이건 좀 좀 더 깊은 전자기력을 공부하다 보면 로렌츠 폴스 계산에 사용된다. 예. 여기는 자기장이고, 여기는 자기장이 이렇게 이 전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고, 만약에 어떤 전류가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죠. 전류 방향이 전선이 막 꼬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전류 방향이 달라지면 이 자기장도 꼭 이런 만약에 이거는 전선이 직선일 때인 거고 전선이 만약에 이렇게 꼬여 있어. 그럼 전선 I가 이게 흐르고 있다면 전류 I가 흐르고 있어. 이 곡선을 따라 흐르겠죠. I가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자기장이 당연히 요렇게 돌다가 요렇게 돌다가 요렇게 돌다가 요렇게 돌다가 요렇게 돌다가 요렇게 돌다가 요렇게 어쨌든 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겠죠.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자기 이, 이, 일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직선 상황도 있겠지만 뭔가 전류의 흐름의 방향의 차이에서 자기장이 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건 뭐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꼭 전선이 전자 전자기력 그러잖아요. 전자기력 이렇게잖아요. 전자기력. 전기장, 자기장 관계를 이렇게
좀 정확한 용어인지를 몰라서 하여튼 자기력에서 로렌츠 폴스의 계산에 사용됩니다. 만약에 이런 자기장하고 전류의 방향하고 뭐, 뭔가 거기에 따른 힘, 예, 밀도가 달라지잖아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안쪽으로 휘고 바깥쪽으로 이거 이랬을 때 그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 밀도가 달라지잖아요. 자기장 밀도가 달라지면 거기 안에서 자기력의 그런 차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계산할 때 뭔가 이렇게 서로의 그런 직교 어, 예, 직교성에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그런 힘의 차이, 자기력의 차이 뭐 그런 것도 뭔가 영향을 끼쳐서 계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예, 정확하게 제가 요 로렌츠 폴스라는 그걸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력의 이렇게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에, 또는 전기장의 흐름 변화 또는 전류 방향의 변화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달라지면 당연히 전기장의 또 방향이 달라지는 걸 거고 그게 또 자기장도 수직이 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장의 또 부분적인 밀도가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밀도가 달라지면 밀도가 낮은 데서 높은 에, 그런 차이가 생긴다. 베리에이션이 생기면 자연에서는 또 높은 쪽에 있는 밀도로 낮은 쪽으로 또 분배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요런 지금 직선일 때는 아이가 직선일 때는 다 똑같은 그런 자기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계속 형태가 유지되겠지만 전류나 전기장이 막 동쪽으로 변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에, 자기장도 막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런 자기력 로렌스 폴스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네요. 이 설명이 맞는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냥 예, 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흐름이 있을 때 가속도 기울기가 있을 때 어느 한쪽이 높고 밀도가 높거나 어느 한쪽이 밀도가 낮거나 이렇게 될 때 그런 기울기가 생겼을 때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 기울기를 생기게 하는 게 힘인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크로스 곱은 이렇게 사용되어 줄 수 있다. 토크를 계산할 때 하고 자기력 로렌스 폴스를 계산할 때 사용되어 줄 수 있다. 요약 두 벡터 사이의 각도나 닮은 정도가 궁금하다면 듣고 닮은 정도가 궁금하다. 그럼 도트콥 두 벡터의 수직인 방향이나 면적을 구하고 싶다. 수직인 방향이나 두 벡터의 3D에서 두 벡터의 수직인 방향이나 노멀 벡터나 면적을 구하고 싶다. 예. 두 벡터를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크기는 예, 예. 나중에 크로스 곱을 하게 되면 예,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 벡터의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되는 거죠. A 크로스 A 크로스 B를 했어. 그러면 결과값은 벡터 값이 나오잖아요. 그 벡터의 절대값 x 제곱 y 제곱 z 제곱을 해서 루트 3차원이니까 루트를 씌워버리게 되면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두 AB 예, 표현하면 예,
3차원이니까 만약에 A 크로스 B를 해서 C 벡터가 나왔어. 예. 결과값으로 C 벡터가 나왔어. 그러면 C 벡터의 절대값은 A 크로스 벡터 C 벡터가 나왔어. 절대값은 X C의 X의 제곱 예. 플러스 C의 Y 성분의 제곱 C의 Z 성분의 제곱 3차원이니까 XY Z 성분이 다 있겠죠. 예. C는 AB의 크로스 곱이니까 예. C의 Z 성분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 크기가 나오거든요. C 예. AB 크로스 A 크로스 B를 한 A 벡터 크로스 B 벡터를 한 예. C의 크기가 나오는데 이 크기는 이 평행사변형 3차원 공간에서 이 평행사변형의 AB가 이루는 이 평행사변형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적을 구하고 싶거나 예, AB의 면적을 구하고 싶거나 수직인 벡터, 법선 벡터를 구하고 싶을 때는 클로스 곱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뭐 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리니어 알제브라의 가장 기본적인 벡터의 그런 크로스곱과 도트곱의 의미를 한번 엉클준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두 용도에 맞춰서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트곱은 두 벡터 사이의 각도가 닮은 정도를 궁금하다 싶으면 도트곱을 활용해 주시고 두 벡터의 유사도를 체크하고 싶으면 벡터를 도트곱을 사용해 주시고 두 벡터의 수직인 방향을 구하거나 면적을 구하고 싶다. 그렇다면 크로스곱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벡터의 도트곱, 크로스곱의 차이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시간 되셨나요? 만약에 의미가 있으셨다면 엉클준스 테크앤아트 TV, 엉클준스 게임 TV도 자주 오셔서 동영상 챙겨 보시고요. 또 의미와 재미를 함께 챙겨 가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 아저씨였습니다. 즐기세요.